안녕하십니까,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영보이스입니다. 맨시티는 홀란드가 지난 경기에서 45분만 소화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도쿠가 지난 경기에서 한 골 사도움으로 날아다녔고 그동안 홀란드가 침묵한 경기에서 알바레즈가 보여준 UCL 활약을 생각하면 큰 누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초에 중원에서 점유율을 꽉 잡아버리고 몰아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 경기력에서 문제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영보이스는 1차전에서 맨시티와의 경기력 차이는 컸습니다. 점유율을 빼앗긴 것이야 전력 차이를 생각하면 납득을 할 수 있을 테지만 아예 상대의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워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들어간 한 골도 중거리로 한 방을 박스 바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상 상대의 압박에 전진을 하는 것조차 어려워서 간헐적인 역습조차 효과를 보지 못했던 셈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맨시티의 완승을 예상해야 옳을 것이라고 봅니다. 홀란드의 부상 의심 소식이 있지만 대체자들의 퀄리티를 생각하면 큰 누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1차전에서 영보이즈의 간헐적인 슈팅도 대부분은 박스 바깥에서 기록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영보이즈가 맨시티에게 흠집을 내지조차 못한 셈입니다. 홀란드가 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3.5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AT 마드리드와 셀틱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최근에는 셀틱이나 라스팔마스 등 약체들에게 덜미를 잡히는 모습이 잦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수비 집중력의 부재입니다. 아무래도 수비진의 부상자가 많아서 주전들이 갈리는 상황이 잦은 것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 타이밍에 셀틱이 주전들을 주말 경기에서 쉬게 하면서 이 경기를 준비했다는 점은 제법 부담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셀틱은 지난 경기에서는 마에다 다이젠 등 핵심 선수들을 쉬게 하면서 이 경기를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도 공격적으로 초반부터 나오면서 아틀레티코의 수비적인 난조를 잘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아틀레티코가 상당히 수비 라인에서의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라 셀틱의 득점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초반부터 오버페이스를 하면 후반전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는 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틀레티코의 승리는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수비진의 집중력 저하 증상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셀틱이 공격진의 체력을 안배했다는 점도 아틀레티코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데폴이 징계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다는 점도 생각해서 2.5오버를 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AC 밀란과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AC 밀란은 꾸준히 상대를 밀어붙이는 양상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에 비해서는 성과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지루가 받아먹는 것 이외에는 화력이 별로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 같이 벌어진 상대의 틈을 공략할 줄 아는 팀에게 수비적인 난조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파생은 아직 상대의 압박에 중원이 대응하는 기복은 있지만 공격력을 투사하면서 성적을 챙기고는 있는 편입니다. 음바페가 상대의 벌어진 라인을 공략하는 개인 기량을 보여줄 수 있고 수비 가담을 적게 하는 리스크를 화력으로 잘 커버해주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밀란이 밀어붙이는 것에 비해서 중원에서의 공격이 잘 풀리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를 유력하게 봅니다. 밀란이 꾸준하게 밀어붙이는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오히려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수비적인 위기를 자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중원에서의 압박에 좀 기복을 보이는 편이나 밀란의 현재의 득점 패턴이 대부분 크로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별로 부담이 아닐 듯 싶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뉴캐슬입니다. 도르트문트는 바이언에게 0대4로 패하면서 리그에서의 무패 행진이 끊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은 개인의 기량으로 잘 버티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빌드업 상황에서 상대의 압박에 대응하는 양상이 너무나 불안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뉴캐슬이 아스날 전처럼 강하게 중원에서 압박할 것은 뻔한 상황인지라 도르트문트의 약점이 공략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첫 대결에서도 뉴캐슬의 압박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양상은 충분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뉴캐슬이 입장에서는 체력적인 우위를 잡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지난 주포칼에서 호펜하임을 만나면서 주전들의 비중을 늘려서 경기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리그컵에서 풀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도 메뉴를 격파한 뉴캐슬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스날전에서 상당히 거친 플레이로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도르트문트에게 이런 강한 피지컬적 승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뉴캐슬의 승리를 기대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 싶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약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강한 압박에 약하다는 점이고 뉴캐슬이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우위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전 결과는 도르트문트의 승리이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도 상당히 도르트문트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